근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이렇게까지 한 거는. 일생을 살면서 아마 네. 계속해서 내가 자기 일을 돌아봤겠네. 그렇죠. 내가 왜 성공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카네기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잖아요. 사실 인간관계론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이라는 이 책을 만든 걸 보면 되게 집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맞네. 자기의 성공에 대한 이유를 인간관계에서 좀 찾은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살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한 가장 최고의 이상향들을 적어놓은 어떻게 보면 약간 판타지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긴. 근데 그만큼 좀 깊게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장사. 그치. 사업은 사람 장사고 약간 그 사회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간관계라는 것들이 약간 이득과 손해와 뭐 이런 게 직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되게 피상적으로 그냥 진짜로 이득과 손해만 따지고 가는 인간관계를 보면은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약간 좀 진정성과 진심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적인 것이 수반되면서 진심까지 함께 더해져야 진정한 인간관계론이 저는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흔한 예로 상사한테는 잘하고 자기 후배들한테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올라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득만 따지고 자기보다 이제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후배들은 그냥 계속 갈구고 누르고 이게 득인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식의 인간관계를 보면 결국에는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고 용주 형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지금 현세에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내세에서는 끝없이 고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느님의 세상에서는. 네네네. 뭐 제가 뭐 그걸 되게 신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욕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대로 했는데 왜 난 성공 못하냐. 중요한 걸 약간 놓치고 가는 그냥 진짜 피상적인 수학 겉핥기로.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무슨 공식 외우듯이 그냥 그쵸. 읽은 거지. 네. 공감하지 못하고.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사기꾼들은 그거마저 사기칠 수 있겠지만 뭐 그 정도 되면 상 받아야죠. 그 정도면 책 써도 됩니다. 인간관계론으로 사기치는 방법. 맞아. 카네기 인간관계론 말고 또 좀 관심 있으신 책을 간단하게 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너무 굵어가지고 지금 한 요만큼 반 조금 안 되게밖에 못 읽었는데. 이거 거의 사전인데요, 사전.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고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이제 이정동 교수님이 아마 필두로 아마 쓴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축적이잖아요. 그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점점 축적이 되는 이 시간으로 산업이든 사람이든 그게 진정한 이제 어떤 본질, 가치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갈 수 없고 이게 그 안에 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설계에 대한 영역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실패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이 총량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든가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제 또 청춘 콘서트를 또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실패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또 실패의 가치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실패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공하는 게 꼭 좋은 건가. 이거 재영 씨가 나한테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보셔가지고 저한테도 굳이 옛날 걸 찾아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2017년에 1부, 2부하고 뭐 한 몇 년에 18년에 또 1부, 2부였나 해서 4편이 있는데 그거 다 보셔도 그것만 보셔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도 갖고 나오셨는데 요거는 뭐 너무 사실 좀 바이블이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즘에 유튜브로도 이 작가인 로버트 기요시키, 네, 기요사키. 이분의 짧은 클립들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거 약간 좀 요즘에는 약간 논란이 좀 있어요. 아, 왜요? 이게 맞다 아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다. 과연 이대로 지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나눠가지고 부자 아빠가 맞는 것이고 가난한 아빠가 틀린 것이냐에 대한 약간 얘기가 있긴 한데. 그렇긴 하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조금 과장을 하자면 MSG 쳐서 요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너 직장 다니지 말고 사업해거든. 아, 큰 돈 벌어라. 큰 돈 벌어라. 언제 그거 모아가지고 부자 될래? 그리고 부동산 해라.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올바른 아, 그게 과연 삶을 사는 게. 약간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왈가왈부가 좀 요즘 그럴 많더라고요.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책이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맞는지 틀린지 본인 스스로 본인 인생에서 약간 대입을 시켜가지고 아 나도 어렸을 때 그냥 전향 교육을 받았던 게 왜 그냥 6년 동안 12년 동안 정규 교과 과정을 그냥 밟고 되는 대로 대학교를 왜 갔을까? 개그맨 할 건데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뭐 왜 막 엊그제 그 청춘 콘서트 가가지고 그 질문을 들었어요. 꿈이 없는 건 잘못된 건가요? 딱히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돈이 없으면 인생이 잘못될 수는 있으니까. 그치. 꿈이 없을 때는 사실 돈을 먼저 쫓으라는 건 좀 약간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돈이 좀 있어야 나중에 꿈이 생겨도 뭘 할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 교육의 목적이 결국에는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돈을 버는 방법을 애초부터 연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최근에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가 은행을 다니는데 은행원이래요. 근데 걔가 행수저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걔네 어머니 아버지가 은행원이었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아, 돈 얘기를. 금리, 뭐 이율, 뭐 환율, 뭐 이런 얘기를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때는 이해를 못하다가 중학교 한 2학년 되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이해가 되더래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어떻게 되고, 뭐 유가가 이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되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조기 교육이 돼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실 직장을 그 친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번 돈보다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돈으로 주식하고 재테크한 돈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때려치고 미국 가서 그 번 돈으로 파일럿 자격증 따고. 자격증 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시 와가지고 또 직장 다시 들어가고 다른데. 요지는 저도 아빠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맞아요. 우리나라 정규 교육 못지않게 집에서 조금 시켜서 막연히 그냥 수능 보고 점수 따고 이런 세월을 12년 동안 보내는 게 아니라 아,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돈이 꼭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욕하는 그치. 가에 대한 이야기. 특히 우리나라 더 그렇죠. 어릴 때도 돈 밝히면 너 까져가지고 돈 밝힌다고 그런 식으로 훈계하고. 그렇죠. 돈 얘기하면 조금 약간 상스러운 게 되고. 그치. 근데 사실은 다 돈 좋아하면서.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약간 돈, 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세속적이다라고 포장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런 경제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진짜 감독님 말하신 것처럼 왜 돈을 쓰는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돈은 뭔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보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된다면 아마 20살이 되는 그 해부터 유태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약간 그 탈무드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배우는 것처럼 좀 그런 식으로 경제관념이 잘 잡혀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솔직히 돈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행복하니까요. 맞아요. 병비 없어가지고 뭐 전전긍긍하고 이럴 일 없고. 그쵸. 아프면은 자전거에서 우는 것보다 벤치에서 우는 게 더 그거 좋은 비유다. 네. 근데 뭐 요즘에 자전거에서 우는 게 좀 더 자연 친화적이긴 한데 네, 맞아. 어쨌든 뭐 그림은 벤치에서 우는 게 조금 더 이쁘죠. 네. 어제 따릉이 공공 자전거에 올라가지고 우는 것보다. 네, 쉐어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같이 저희 집에 지금 있는 거 바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야, 좋습니다. 자, 그럼 피식대학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스탠드업 코미디 씬을 읽어가고 계신 정재영 씨를 모셔가지고 책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축적의 시간, 그 다음에 부자빠 가난한 아빠를 사이드로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안 사시더라도 뭐 중고 서재 가서 중고를 보시든지 아니면 이북을 결제해서 보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쓱 훑어보시면 뭐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상 출첵이었습니다 하거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